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자, 오늘은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 현상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어떻게 막아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은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제정안, 또 하나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법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주거기본법 개정안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른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 이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추진을 해오셨는데 저출산 문제해법으로 이번에 제정안 발의하셨어요. 네.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은 개정안인데요. 제안하신 이유부터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가요, 사실은 국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미 너무 늦었고요. 네. 이미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3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상적으로 산모 한 분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초저출산율 1.3을 지금 하회하고 있고요. 1.3을 하회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됐다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도 이미 늦었고요. 지금 빨리 이렇게 정부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0년, 20년 뒤가 될 거고요. 네.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대한민국은 아마 존속이 불가능할 것이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도저히 지금 굉장히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져서 국민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국가 존속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한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뭔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우리나라의 혼인율 그리고 저출산율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혼인율이 이제 1000명당 뭐 6명이 조금 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숫자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9명, 10명 이렇게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혼인율이 숫자상으로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그런데 뭐 주변을 보시면 아마 누구라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네. 다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노총각들, 노처녀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죠.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네. 그 산모가 굉장히 네. 고령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초혼 연령이 드디어 30세가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네. 출산을 하더라도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죠. 네. 아마 이제 산모들은 다 아실 건데요. 산모들이 35살이 넘어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뭐라 그럴까요? 좀 주의를 많이 요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산모라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많이 요하는 그런 연령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35살이 넘어가는 그런 산모들이 최근에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을 자꾸 악화시키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저 역시 35세가 넘어서 이제 그 아이를 낳은 그런 케이스인데 산후조리원에 가보면은요 엄마들끼리 모여 앉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도 묻게 되고 하는데 정말 20대 엄마들은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된 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네. 이제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안으로 발의하셨는데 그럼 이 제정안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이제 기본법이고요. 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이런 법이 없었는데 네. 이게 국가 최우선 과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이 신혼부부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실태 파악을 이제 의무화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강제화하는 네. 이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작년도죠.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제가 포럼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결성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으로서 가능을 한데 네. 그때 봤더니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소득층, 그다음에 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는 명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그 난색을 표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우선권이 있는데 이분들보다 혹은 뭐 이분들하고 같이 신혼부부를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신혼부부가 이렇게 국가 최우선 과제니 네.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런 제목의 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핵심 내용을 조금 간추려 주셨으면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5년마다 신혼부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이게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5년마다 일단 계획을 이게 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유지되는 비율인 2.2를 하회한 것이 1980년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아직 출산 억제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할 때 옛날서부터 그 내려온 관성에 의해서 네. 출산 억제 정책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5년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급한가, 그리고 5년 뒤에 이것이 더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태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장기 계획이 중기 계획이 되겠죠. 5년이니까 그 네. 중기 계획에 따라서 1년마다 아. 이제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만들고 시행하는 시행을 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혼부부 지원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하다. 다들 동감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주무부서가 하나 있어야 이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또 기타 내용을 보니까 신혼부부 지원센터라는 단어도 등장하네요. 이런 센터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 체계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복지 제도가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됐는데요. 네. 실제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하,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네. 예를 들면 결혼 신고를 할 때 네. 혹은 이제 결혼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센터에 가게 되면 네. 지금 결혼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제 출산까지 네. 그다음에 출산 다음에 양육을 할 양육. 때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하.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해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십니까? 이 주거기본법 이제 개정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우선순위에서 신혼부부가 빠져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신혼부부를 우선순위로 집어넣는 그냥 단순 개정안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노약자나 장애인과 동등하게 우선순위를 갖는다라는 차원인가요? 네네, 더 그렇습니다. 우선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진 이제 않고. 그 예. 법률상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를 포함하신다. 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좀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생색내기 복지 정책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주거 지원이 더 절박한 취약계층이 그래도 더 우선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래 작년에 제가 이제 네.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문제가 많다. 처음에는 이제 저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네. 처음에는 마치 이제 공짜로 집을 주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서 예. 이제 제가 그 허경영 씨와 같은 대통령 후보급이 됐던 그런 이제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건 아니었고요.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이제 포럼을 만들고 예산에 그것을 좀 반영을 하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건 지금 충분히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저금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그 2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지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는 뭐 1%.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의 수출 대기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리가 1% 내외거든요. 네. 0.5%에 막 몇 조 원을 빌려주고 이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국가적 그 과제라고 한다면 신혼부부들에게도 그렇게 낮은 금리로 네.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그 대출금의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그 이자만 갚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에 한 2% 정도 네네.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1년에 한번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네네. 달이면 뭐 35만 원 정도면은 2억이면 뭐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네. 그 정도 되고요. 2억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다가구 주택에 그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네.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특히 저금리 상황이고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네네. 실제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포럼을 하면서 민간 주택업자들을 만나봤어요. 그렇게 네네. 민간에서 이미 이런 운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 살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층별로 한 가구씩 살고 그다음에 공동 공간을 1층에다 마련해서 공동 공간 같이 쓰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에서 특히 박원순 시장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현재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할애를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네네. 추가로 신혼부부들에게 지원을 하면 된다. 실제로 그 실효성 부분 계산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몇 호를 짓는데 얼마쯤 든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네. 뭐 작게 생각하면 1억짜리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1억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1000채를 지면 이제 1000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0,000채를 지면 이제 1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할애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한 그 3조 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늘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그 주거기부 뭐 개정안의 실효성을 아주 밝게 내다보고 계시고 수치상으로도 이미 점검을 해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역대 정부에서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만을 타겟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기대만큼의 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 결정자들께서 이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뭐 현재 복지 시스템화에서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과연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그 반론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해보면 지금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장애 요인이 역시 주택 살 구입이거든요. 집이다. 네.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너무 높아서 네. 봉급 생활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취직을 해서 뭐 요즘은 이제 직장 생활도 좀 불안하죠. 언제 네, 예. 직장을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10년 있는다고 할 때 그 월급으로 집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 자금 이것 때문에 가장 이제 결혼의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보육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잘 키워주면 이제 산모들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에 용이한데 일단은 거기 가기까지 결혼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못 넘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좀 넘기는 그런 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요.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대통령님으로부터 각 이제 행정 각부 장관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거를 인식을 해서 어디선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거 참 좋은 거다. 그거 정말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는 기관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정책 그 최고 집행자가 네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네. 법안을 내게 된 거죠. 어쩌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신혼부부 임대 정책이 그간에 부진했던 다른 임대 정책의 성과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활기도 생길 거고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이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임대주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임대주택은 그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슬럼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신혼부부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혼부부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 100만 채만 있으면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있다가 나오면 다시 새로운 신혼부부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임대주택이라서 훨씬 더 좋지 않을 거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어서 뭐 사실은 지금 주거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호응하셨고 좋은 안이다라고 하셨는데 국회 통과 전망은 그럼 당연히 밝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복지 비용이 이렇게 굉장히 쪼들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그 복지 지출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거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후순위에 있다고 보니까 이제 작년에 통과가 안 됐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점진적으로라도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아마 제가 낸 법안 중에서 일부는 뭐 수정이 되더라도 뭐 그런 기본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기본법도 이것은 일단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반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예산이죠. 실제로 이제 그걸 집행하는 예산은 다소의 이제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뭐 경제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경제에 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시기인데 우리 경제가 살만해지려면 이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을 조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 받아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아까운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 자체가 그분들이 은퇴함으로 인해서 뒷세대에 전달이 안 되고 사라질 것.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또 굉장히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현안이라든가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뭐 여러 개가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 민주화를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제 2012년도에 공약으로 내걸고 시작이 됐는데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대단히 부족하다. 특히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그 침투가 심각해서 지금 뭐 영세 상인들, 서민들, 중소기업들 여기는 경제도 어렵고 또 재벌들이 자꾸 그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니까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그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과제를 남은 기간 동안 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